반갑습니다. 왕초보를 위한 IPFS 시간이에요. 최대한 쉽게 IPFS를 설명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IPFS의 FS는 파일 시스템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첫 글자예요. 사진 파일,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파일들은 컴퓨터에서 저장의 기본 단위라고 하지요. IPFS의 앞두 글자, IP는 행성과 행성 간을 뜻하는 인터플래너터리라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것인데요. 즉, 지구와 행성 간에도 사용이 가능한 파일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IPFS 프로젝트 참여기관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IPFS는 기술적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네모안에 들어갈 두 글자가 무엇일까요? 네, 그 두 글자는 바로 분산이에요. IPFS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도 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분산 파일 관련 용어 몇 개를 살펴볼까요? 분산 파일, 분산 처리, 분산 스토리지, 분산 컴퓨팅, 분산 네트워크 등 IPF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라 자주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분산화의 반대가 되는 개념은 중앙화라고 하고요. 그 중간 단계로 탈중앙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은 완전 분산 처리를 실현하는 IPFS라고 볼 수 있답니다. 다시 IPF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블록체인 관련 정보 채널 해시넷 위키에서 IPFS를 검색해 봤는데요. 먼저 요약된 문장을 읽고 다시 3개의 용어를 선택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IPFS는 파일과 ID로 처리되는 하이퍼 미디어 프로토콜이며 동일한 파일 시스템으로 모든 컴퓨터 장치를 연결하려고 만든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이 문장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파일, ID, 그리고 연결, 이 3개의 단어는 IPFS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용어인데요. 파일이란 블록 단위로 나누어진 블럭화 파일을 말하며 ID는 파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 ID를 뜻하고 연결은 IPFS의 노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개념은 IPFS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용어이므로 계속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이 IPFS상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을 IPFS에 저장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IPFS는 제일 먼저 블록화 파일로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파일을 조각으로 분할합니다. 그 다음에는 블록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블록에 저장한 파일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CID, 즉 콘텐츠 ID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되는 CID는 해시함수라고 해서 마치 가상화폐 지갑 주소처럼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IPFS 노드의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소와 서버입니다. 즉, IPFS 서버에서 암호화된 콘텐츠 ID, CID는 암호화된 파일 이름이기도 하지만 파일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주소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PFS 시스템을 콘텐츠 주소 방식이라고도 한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보실까요? 우리 사용자에게는 맨 처음 시작할 때의 파일과 맨 마지막의 파일은 하나로 된 통파일입니다. 그러나 IPFS 네트워크 상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화, 암호화 그리고 완벽한 분산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조랍니다. 기존 파일과 분산 파일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다운로드가 10분이 걸리는 파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그 파일을 3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다운로드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버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한 명씩 연속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기존 파일은 동시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산 파일의 경우는 노드의 접속 환경에 따라서 두 개의 노드에서 동시에 다운로드를 한다면 2배가 빨라질 것이고 3개의 노드에서 동시에 다운로드를 한다면 3배나 빠른 속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그림으로 HTTP 방식과 IPFS 방식을 살펴볼게요. 지금 그림은 HTTP 중앙화 방식의 서버 연결 구조를 보고 있는데요. HTTP 방식도 당연히 기존 파일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 시에는 처리 지연이나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예약 서버가 몇 번이나 다운되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에 반해 IPFS로 구현되는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분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과 IP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의 공통점은 안정적이고 초고속 처리가 가능한 서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발생, 신속한 처리, 보안 해킹 방지, 비용 절감 등도 필수 조건이고요.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은 IPFS에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IPF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현재의 네트워크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트래픽이 없고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 가능하며 트래픽 비용은 저렴한 꿈의 네트워크 환경이 바로 IPFS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IPFS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IPFS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터넷 역사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엄청난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파일코인 채굴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IPFS 파일코인 채굴 드림팀을 소개합니다. IPFS 기술의 선두주자이며 파일코인 데이터캡을 제공하는 프로토콜랩스 공증인 1475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토큰캔, 위 두 회사의 국내 합작법인인 테넷DS, 그리고 공정 파일코인 채굴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리얼마이닝 제타풀입니다. 여러분, 왕초보를 위한 IPFS는 여기서 끝마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